그거와 결별하지 않으면 보수는 없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당권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 앞에 놓인 이 전당대회는 단순한 대표 선출이 아니라 보수의 생존을 건 선택의 기로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선언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두 가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극우와의 결별,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는 용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회피하는 한 국민의힘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보수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육선 의원입니다. 그것도 부산이라는 정치적 요충지에서 내리 6번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을 오가며 양 진영의 중심에서 정치를 해온 인물입니다. 그런 조경태 의원이 현재의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짐을 넘어 국민의 적이 되고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매우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언사일 수 있지만 그만큼 국민의힘이 놓인 상황이 위중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조 의원의 말처럼 지금 국민의힘은 폭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10%대에서 맴돌고 있고 당내에서는 여전히 탄핵을 부정하고 계엄령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비상계엄에 대해 이를 주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감싸는 모습은 헌법을 지키는 정통 보수와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극우주의자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보수란 무엇입니까? 조 의원은 4가지로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첫째, 헌법 수호. 둘째, 법치주의. 셋째, 경제성장. 넷째, 사회안정. 이 4가지 가치 중 어느 하나도 극우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계엄령은 헌법 위반이고 법치의 파괴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독약입니다. 종교정치와는 정당을 교단처럼 만들며 다원주의를 부정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결코 보수의 가치와 맞지 않으며 반드시 도려내야 할 독소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극우와의 단절을 위해 구체적인 3가지 세력을 지목했습니다. 첫째, 부정선거론자. 둘째, 정광훈 목사 추종 세력. 셋째, 윤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회귀를 외치는 세력입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를 외치면서도 자유와 민주를 부정하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조 의원은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자유통일당 같은 당이 따로 있지 않느냐고.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극우 세력을 묵인하고 정통 보수와 헌법 수호라는 가치에 침묵한다면 결국 국민의 적이라는 조소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조 의원은 단호히 말합니다. 107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지지율은 10%대다. 숫자가 80명으로 줄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당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는 단순한 정리해고론이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당 재건의 최소 조건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정당이라면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극우와의 단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계엄령은 위헌이고 불법이었습니다. 헌재가 그렇게 판결했고 국회가 탄핵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반대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칩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논리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탄핵은 민주주의의 법적 절차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보수 정당이라면 이 잘못된 프레임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담을 넘어들어가 해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탄핵안 가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헌법재판관 선출까지 일관되게 헌법 수호와 법치를 실천해왔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양심과 헌법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정치인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유일하게 이 모든 표결에 일관되게 참여했던 사람, 그가 바로 조경태 의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당내 인사들은 오히려 그를 향해 민주당으로 가라고 비난합니다. 이는 주객전도입니다. 법과 헌법을 지키는 이가 정통 보수입니다. 계엄과 불법에 눈 감은 자들이 정통 보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 의원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정통 보수 정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이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보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 의원은 인적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인적쇄신위원회를 전원국민공모로 구성하고 특검보다 빠르게 윤리위 회부를 통해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느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말로만 쇄신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개혁,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혁신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조 의원은 안철수 의원에게도 혁신 후보 단일화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후보가 누구냐보다 누가 당을 살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혁신과 개혁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이 힘을 합쳐야만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긍정적입니다. 지자체 선거 승리를 위해 우호 세력과의 연대 또는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 실패가 패인 중 하나였다는 판단도 곁들였습니다. 단일화와 혁신, 이 두 가지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 열쇠라는 것이 조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와의 결별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탄핵의 강을 건널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면, 헌법과 법치에 충실하겠다면, 국민 앞에 당당하겠다면 이 두 가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뿐인 혁신이 아니라 실천하는 개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말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처럼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힘이 되려면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극우와 단절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정통 보수의 부활은 결코 구호로 오지 않습니다. 결별과 결단, 그 냉정한 용기 위에만 가능합니다.